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 쇼미더 정치 시간입니다. 김강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우선 김강진 전 의원은 명절에 어떻게? 전 뭐 호남 쪽에 쭉 있다가요. 네. 뭐 후보 수행하면서 전북 잠깐 좀 돌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남 민심 어떻던가요? 실은 이제 호남 민심 자체보다도 제가 내려가서 만나 뵈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이제 연이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들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민심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 관심들은 좀 높으셨습니다. 예, 김재섭 전 비대위원,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명절 때? 네네. 어떻게 정권 교체 열망이 크던가요? 그렇죠. 이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정권 교체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도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도봉이 서울시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상공인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제일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간 화풀이도 해야 되고, 우리 정권 때문에 이제 이렇다라는 사실 이제 소가리도 계속 하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했었죠. 예. 네. 뭐 우리가 또 자영업자 비율이 OECD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뭐 지금 한 달간 연장됐으니까 이 끝나고 어떻게 또 방역 당국의 조치를 내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열을 가다듬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이 대장동 의혹에 관해서 열심히 이제 비판을 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 하루 이틀 수사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여러 사람의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는 문제고, 특히 지금 대선 후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연루되었다는 의혹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헤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내용이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당시 이제 그 LH공사의 예.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 박영선 후보가 LH랑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예. 민주당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다만 그 총 책임자로서,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상처를 준 문재인 정부가 그 책임을 다 안고 가는 문제 때문에 사실 서울시장에서 대패를 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당시의 총 책임자가 이재명 지사였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명명백백 밝혀서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람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국정조사나 특검은 민주당이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낙연 캠프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특검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제인가요? 어제부터는 특검 할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이 사안이 특검을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 이것에 총공세를 펼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처럼 특검으로 거론된다면 지금 뭐 국민의힘 쪽의 의원분들이나 그 관련된 가족분들의 관련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꼭 그렇게까지 하실 문제인가 싶은 거고요. 다만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공영개발로 얻어진 성남시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 다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예. 이후에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이냐, 그리고 그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둔 것은 잘한 행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예.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건은 뭐 지금 검찰이나 이런 걸 수사 정도를 하거나 사실관계 부분을 밝히면 금융거래 정도를 밝히면 되는 것이지 특검으로 갈 그런 상황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 이걸 굉장히 크게 지금 보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총공세 펼치고 있고,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규명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쑥 들어갔다. 이낙연 캠프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느냐. 이재명 지지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근데 저는 어떤 이슈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다른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이후에 계속 그 기존에 발생했던 것들이 우리가 뭐 먹방 이슈를 덮거나 변호사비를 덮거나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안들이 발생할 때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면 예. 그 문제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전환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 지사 측에서는 화천대유가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영수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뭐 각상도 의원 다 연루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겁니다. 예. 예.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물러서거나 혹은 비호하거나 변명할 생각 전혀 없고요. 예. 정말 떳떳하다고 하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을 받아서 이 부분에 낱낱이 조사를 하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5,500억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화천대유와 관련된 행정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5,500억이 과연 이게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라는 것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500억을 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면은 이제 공단 부지를 공원 조성한 부분이 한 2,000억 이상이 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현금 배당한 부분이 한 1,800억 정도가 되는데 예. 원래 이 부분은 개발이 된 이후에 택지를 기부 체납하기로 했던 건데 사실 그걸 현금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예. 그 이상의 이익을 못 취한 부분들도 오히려 더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현금으로 이걸 돌렸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그 서판교랑 연결하는 터널이 그 5,500억 안에 이득이라고 지금 예. 산정을 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택지 자체를 훨씬 더 입지를 좋게 만드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민간이 먼저 나서서 개발해가지고 기부 체납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받는다? 저는 그거는 5,500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거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김광진 의원님이 5,500억에 대해서 인정하자라고 넘어가실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5,500억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 재판 때 네. 이거 과장되게 5,500억 이야기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했어. 이거 다 무죄 난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그 특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찰이 어쨌든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보고 있고 검찰은 이 지사 측에서 아마 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것도 사건을 배당했다고 하니까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보고 특검을 주장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쟁점이 쟁점인 만큼 예.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재명 지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도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특히 우리 대선 유력 후보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특검 차원의 정밀한 조사가 없으면 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라는 의심들이 사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무조건 밝혀져야 되는 의혹이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김 전 의원님. 예. 이 지사가 단 1원이라도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어쨌든 주말 내내 명절 내내 이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니까 호남 경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도 뭐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을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안감이 있거나 이분이 행했던 어떤 행정에 있어서 정책 결정이 잘 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 숙고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영향은 선거에는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특히 이제 저희가 결선 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호남민들이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는 물리적인 시간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좀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호남 경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고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조사도 있고 오늘 무등일보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접전이다 일단 여론조사 상에서는. 캠프는 어떻게 낙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근데 여전히 전국 지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다만 이제 호남 안에서는 그래도 좀 비등비등하게 올라오는 측면인 것 같은데, 다만 여론조사와 다르게 지금 투표는 실제로 선거인단에 가입하거나 권리당원이신 예. 분들만 대상이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좀 정확히 응답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투표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예. 아마 이제 호남 지역의 유권자 연령층의 문제나 온라인 투표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명절 기간에 이제 그 투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호남에서 좀 투표율이 좀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당연히 뭐 캠프에서는 승리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그런 보관이시겠죠. 다행히 뭐 여론조사의 결과나 그런 부분들도 우호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판세에 있어서도 그 흐름들은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8명의 대권 주자가 2차 TV 토론을 하고 있는데 1차 TV 토론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홍준표 후보다. 네, 조국 수홍이라는 별명도 얻고 그렇죠. 젊은 층들이 이렇게 하면 지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실수였죠. 악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면 20대, 30대들이 코어층이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상당 부분 지금의 지지율을 견인한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 20대, 30대가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2019년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민주당의 배신감을 느끼고 이탈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중도층이라고 보면 저는 이거는 약간 과장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이탈한 중도층이라고 봐야 될 텐데 특히 조국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된 무당층 내지는 2030들이 조국 때문에 민주당을 등을 돌렸는데 오히려 조국을 수호하는 것으로 2030에게 말하자면 상처를 오히려 줘버린 거죠. 본인의 예. 가장 그 코어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층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악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나온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2차 토론회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는데 예. 거기에서 상당 부분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2030은 어쨌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아마 많이 지지한다. 이거 연령대로 보면 2030과 60대 이상이 이제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성별로 보면 어떤 후보도 여성들한테는 지금 표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여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부족한 탓이죠. 저희가 부족한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도 여성들한테는 표가 안 나와요. 약해요. 여성들 표는 이낙연 후보한테 지금 많이 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이낙연 후보가 여성 지지는 많이 받지만은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050 지지는 또 약하다. 이것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뭐 전체적인 여론 지표에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그 지표만큼의 차이는 다 벌어지는 게 평균인 것이고요. 다만 그 평균보다 낮냐 하면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4050 분들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나 안정감적인 측면 안에서는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캠프에서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비판 논평을 냈다가 철회를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악수라고 보십니까? 철회했다고 하는 것은 뭐 하지 말을 걸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고 실제로 많은 예술인들이 그다음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당연히 지적은 할 수 있죠. 다만 그 지적 이후에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문제고 예술계에서 벌어지는 현황들이 어떻다라는 업계의 상황이랑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그냥 문준용 씨 하나만을 타겟으로 한 논평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이에요. 오히려 예를 들면 뭐 예술계 전체가 너무 지나치게 국가 정부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예술계의 자생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뭐 문준용 씨가 있다라는 식으로 업계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문준용 씨가
언급이 됐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문준용을 까기 위한 논평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영을 넘어서 문준용 씨도 개인적인 어쨌든 예술가시고 뭐 본인이 인정을 하든 외부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인정받는 그 예술가라는 평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계 전반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1차 TV 토론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토론 어떻게 하냐 그거 보자는 게 컸잖아요. 그렇죠. 1차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나름 선방했다고 보셨습니까? 1차 토론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그렇죠. 짧았던 예, 거는 예. 사실이었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가지는 진짜 캐릭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면모들은 충분히 발휘되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침없는 공격, 뭐 불의의 정어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토론회에서는 수성을 하는 느낌이 더 강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금 여유 있게 받아치고 1위로서의 면모를 조금 1위로서의 입지를 조금 더 지키는 방식으로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윤석열을 좋아했던 포인트랑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좀 무난하게 치르지 않았나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TV 토론 이야기 나왔으니까 김 전 의원님. 예. 그 국민의힘 1차 TV 토론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4.15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했는데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기에 호응하는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도층 공략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는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최재형 원장도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또 금방 지우기도 예. 하고 뭐 그렇게 하셨던데요. 예. 선거 기간이 되면 어쨌든 본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에게 더 강한 어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갖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경선에서 이기고 나야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의 확장성이 또 필요한 것이니까요. 근데 다만 손을 잡아야 될 곳과 아닌 곳에 대한 판단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지난 선거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과 손을 잡았을 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경선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같네요. 지금은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전 비대위원 예. 네.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각적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왜 다시 이게 불거진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판적입니다. 당연히 비판적이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취임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은 크게 두 가지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탄핵의 강을 건넜고요. 하나는 부정선거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근데 다시 이제 경선 과정 속에서 부정투표 얘기가 나오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당이 계속 비대위 체제에서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쇄신들을 했고 기존에 우리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잔재들 그다음에 안 좋다고 평가받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시 이런 부분들은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들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비판적입니다. 다만 뭐 최재형 그 후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중앙선관위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투표 자체가 부실한 것, 뭐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이게 부정투표와 부실투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이 부정투표 의혹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을 보다 조금 과거로 회귀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당내에서도 김재섭 전 비대위원처럼 비판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일 것이고 특히 굉장히 그 우리 국민의 지난 이제 미래통합당부터 해가지고 예. 국민들이 굉장히 그 우리가 지지부진했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부정투표 의혹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끊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뭐 여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애석하게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2부에서 현근택 이재명 캠프 대변인과 인터뷰했습니다만은 민주당 경선에 또 수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어찌됐든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감수성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이 말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었으면 쓰지 않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의도적으로 더 강하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특정한 단어를 여러 가지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홍어라는 용어 그냥 음식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어를 들으면 지역 폄하적 측면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쓰지 않아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수박 논쟁은 어때요? 저는 사실 그 수박이라는 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처음 알았는데 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에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분명히 이 수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뜻을 언뜻 들은 사람, 바로 그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뜻을 오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공공연한 그 SNS상에 그냥 게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일부 유권자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구나가 이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으면 그 역시도 이재명 지사의 책임인 것이죠.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YTN과 한국일보가 팩트 체크했는데 일부에서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베에서 그런 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해석이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지역 폄하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들을 공공연하게 썼던 적도 있다는 네. 사실도 있는 걸 생각하면 네.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경솔했다고 저는 봐요. 예. 자, 김강진 전 의원은 어쨌든 그걸로 상처를 입는 분들이 계시니까 단어를 좀 조심하게 써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네요. 실제로 뭐 그 단어를 모든 사람이 활용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것이 안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현건택 변호사한테도 여쭤본 거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주말. 이제 25일, 26일인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2차 슈퍼위크가 있는 그 다음 주가 그렇죠. 사실 네. 가장 큰 변수이긴 한데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6대4 이상의 격차는 벌려야 저희가 또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강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